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장기 도장입니다. 이 일장기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장기 투표지, 선거 이 투표지에 보면 도장이 찍혀 있어요. 투표 관리관들의 도장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도장에 보면 이 도장을 원래 이제 만년 도장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잉크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계속 찍을 수 있는 도장으로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. 근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일장기처럼 그러니까 빨갛게만 저렇게 찍혀 있는 저 표가 있었고 저 표 때문에 사실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 선거 이 소송을 할 때 이걸 이제 문제를 들었습니다. 즉 투표 용지에 저렇게 투표 관리관이 저 찍힌 저런 이 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그 선거구에 꽤 많은 이 용지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무효 처리가 됐거든요. 처음에는 다 인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다 무효 처리가 됐는데 그때 민경욱 의원하고 정일영 의원인가요? 그 서로 비슷하게 나와서 뭐 선거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찍힌 거에 대해서 꽤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거를 아마 이 판결문을 꼼꼼히 봤던 모양이에요. 네. 근데 이걸 보니까 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저 이제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직원이어야 됩니다. 근데 실제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 일장기처럼 보이는 저 도장을 찍은 사람은 그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이 아니고 그때 선거 그 사무원을 하던 네. 지금은 뭐 미국 유학가에 있는 당시에 젊은 학생이었던 알바생인 모양입니다. 거죠? 알바 비슷하게. 그러니까 그 일당 주고 저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끔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직접 취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취재는 안 됐대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저 그 재판 민경욱 그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술한 내용 같은 거는 좀 남아 있는 것을 중앙일보가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그 보조 사무원 역할을 했던 그 젊은이는요. 이게 저거 이제 잉크가 내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. 저게 저 또 도장 보이시죠? 예, 예. 그러니까 한 1000번 찍으면 거기에 이제 다 잉크가 말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리필을 해줘야 되는데 리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이 빨간 스탬프 잉크도 아니고 저기 인주도 아니고 빨간 스탬프 있잖아요. 네.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찍어도 된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갖고 찍다 보니까 저 모양이 나왔다는 건데, 예. 근데 일장기 이 투표용지 해가지고 저게 마치 부정선거의 결정적 물증인 것처럼 그렇게 내놨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앙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. 근데 저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저런 식의 일장기 투표관리관 그게 찍힌 게 294표가 있었대요. 네. 근데 그건 다 무효표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무효표 294표에 1번과 2번 누구를 더 많이 찍었나 봤더니 민경욱이 137표, 당선했던 정일영은 111표, 민경욱이 오히려 26표가 일장기 투표에서 많아요. 네. 자, 보시면 저게 이제 지금 만년 도장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저게 한 1000장 정도 찍을 수 있대요. 그러면 잉크를 바꿔줘야 되는데 당시 알바생이 어떻게 교육받으면 야 그거 다 따르면 옆에 있는 스탬프 있지 그거 찍어서 해도 돼 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스탬프로 찍어서 찍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시연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실제로 저렇게 이 만년 도장을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이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인주입니다. 요거는 인주고 요 인주를 찍지 않고 요거 말고 이런 스탬프라고 조금 그 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, 스탬프. 그걸로 이제 찍으니까 저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. 스탬프 저 맨 오른쪽 사진 네, 저 있잖아요. 끝에 오른쪽에. 보이시죠? 네, 그때 저 스탬프로 그냥 콕콕 찍어서 찍으면 저렇게 일장기처럼 나온다는 거예요. 저는 저걸 경험해봤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 만년 도장을 찍거든요. 네. 변호사 류재화 해가지고 뚜껑 열고 그냥 찍으면 돼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거기에 잉크가 내장이 돼 있어서 굳이 이제 인주를 묻히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찍다가 원래 이제 저희가 도장을 저희 직원분이 이제 많이 찍어주시는데 가끔은 이제 직원분이 안 계시면 제가 도장을 찍는데 제가 실수로 스탬프에 이걸 찍었어요. 네. 그리고 한번 찍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딱 일장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. 아.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일장기 모양이 동그랗게 있는데 그 옆에
그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동심원처럼 크게 저기 아마 확대하면 보일 텐데 맞아요. 동심원처럼 더 찍혀요. 아. 그러니까 안에는 일장기 그 위에 동심원처럼 실선이 하나 이렇게 더 찍히는 거죠. 이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찍히는구나 제가 보면서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왜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. 아. 선관위가 이런 의문이 이미 2022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이 의문을 왜 직접 국민들한테 해소해주지 못하고 중앙일보가 직접 취재까지 해서 이걸 밝히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시연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선관위가 그런 방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니까 음모론이 점점 커가서 마치 이게 진실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너무 우습게 뭉개버렸다. 그리고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. 그렇다고 무시 선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몇 가지 부실 선거도 있었잖아요. 그렇다면 스스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전투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뭉개고 삭히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음모론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2년 4월 29일 날 그때 천대엽 대법관이 이 알바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그랬어요. 네. 불러서 하려고 그랬더니 민경우 의원 측에서 반대를 했다. 안 된다고. 이게 이제 그 민경우 의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당시에 이제 피고 측에서 즉 선관위 측에서 날인 과정에 대해 해명도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와 사무원이 날인했노라 하고 정보도 없이 증인 신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.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고 이 학생은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접촉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유지아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네. 지금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? 만년 도장을 우리가 찍는데 이거를 이제 다 이 인주를 찍어서 저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 사전 투표할 때 도장 인쇄돼 나오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찍어야 된다라고 한 대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어요. 맞습니다. 저 투표 관리관 그 도장 직접 찍게 만들고요. 또 이제 투표 분류기 기계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수검표로 또 분류해서 그걸 또 대조해 보는 이런 작업까지 다 한 거죠. 네. 아니 선관위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 중요한 업무를 이 알바생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시킨다는 거. 그러니까 선관위는요, 솔직히 학업이 뜻이 없어요, 진짜. 이게 선관위가 직장 중에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는 거 아닙니까? 예. 거기 뭐 별 어려움도 없대요. 선거 관리가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냥 또 이 지난번에 보면 이 근무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한대요.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선거 때만 휴직한대요. 그러면 그냥 선거가 이 어려운 일도 안 하고 그냥 쭉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다 채용하려고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 채용 문제 있죠. 네. 선거 때 휴직하면 선관위가 선거 때 주로 일을 하는데 선거 때 휴직하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. 선거 때 휴직률이 굉장히 높대요. 그리고 이상한 그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괜히 부실 투표 만들어 가지고 부정 선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혹이나 만들어내고 선관위가 본인들이 뭐 헌법기관이고 한 건 알겠는데 자신들이 그 신뢰도를 높이려면 스스로 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지 계속 뭔가 뭉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한 의혹 나아가서 선거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이게 번져버리는 거예요. 특히 이 선관위가 이게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딱 그 비상임이니까 아무도 안 챙기는 거예요. 딱 회의할 때 와서 그냥 둘러보고 가버리니까 전혀 이게 선관위 내부 인사들이 다 해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이거 진짜 고쳐야지만이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신뢰를 할 수. 이거 보십시오. 간단하게 해명하면 될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슨 부정선거고 결국은 계엄까지 이런 그런 사태가 아닙니까 이게. 그러니까 선관위가 했어야 될 문제를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진짜. 또 나아가서 좀 사전 투표 얘기도 잠깐 좀 네. 드리고 싶은데 지난 총선 때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 투표 비율이 거의 50% 육박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는 본 투표보다 한 5일 정도 앞서서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과 본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표 가치가 동일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있어요. 그렇죠. 그 5일 사이에 많은
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심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사전 투표를 하면 과연 그게 본투표하는 사람들과 그 1표 1가 원칙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평등 선거의 원칙이 있거든요. 네. 한 표는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지 맞습니다. 그게 좀 의문이고, 그리고 지금 원래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게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본 투표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이게 사전 투표의 본질에 어긋나는 수준까지 됐어요.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전당대회 때 사전 투표를 아예 없애고 본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맞아요.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무슨 동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엄연히 그 선거의 어떤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사전 투표의 본질을 벗어나면까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저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어쨌건 이게 참 쉽게 밝혀질 일을 참 오래 끌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의문도 되면서 이제 와서는 아무도 안 믿는 참 그런 일이 상태가 된다는 거 이번 게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